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채널에 최근 올라온 질문 중에 요건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뭔가 하면 진딧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거 설명드리면서 짧게 되도록이면 이제 수학 안전기준 때문에 야근 살포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렇지만 진딧물이 보이면 급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방제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수확 시기를 좀 늦춰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질문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없었는데 보니까 진딧물이 보이더라. 쏘개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11월 한 21일쯤 수확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 유사한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진딧물은 요 시기에 생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복숭아 혹진딧물 검은색입니다. 까무잡잡합니다. 색깔이. 그리고 무테두리 진딧물 두 가지입니다. 특히 배추, 무에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 바로 무테두리 진딧물. 무테두리 진딧물은 번식 시기가 10월에서 11월입니다. 번식 최성기가 죄송하게도 11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도 10월까지만 번식하면 좋겠지만은 요놈들은 번식을 11월도 번식 최성기다. 날개가 달린 진딧물이 포로록 날라와서 산란을 하거나 알을 놓으면 이제 여기서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없었는데 왜 진딧물이 생길까? 그것은 어깨에 날개가 달린 유시충, 즉 날개가 달린 진딧물이 날라서 산란을 한다. 그래서 이게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는 식으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겉에서 이렇게 산란했더라도 추우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 들어가고서 안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겉에 진딧물이 조금 보인다. 그러면 수확 시기가 아직도 보통 한 11월 21일, 11월 말, 어떤 경우는 12월 초에 보통 김장하기 위해서 그냥 밭에 놔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으로 차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거든요.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도 겉으로도 들어가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또 조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딧물은. 이제 나방은 거의 이제 안 단다 보면 되고요. 이 시기에는요. 그래서 진딧물약은 별도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 오늘도 보니까 겉에 쏙에는 안 들어갔는데 겉에 보니까 진딧물이 많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수확 안전 기준을 봐가지고 짧은 게 보통 수확 7일 전입니다. 7일 전. 여기 보시면 세티스 수확 7일 전이고요. 토리치 수확 7일 전입니다. 스트레이트, 모벤토 이런 건 수확 14일 전이니까 이제 이건 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던졌습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그동안 잘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는 수확 14일 같은 거는 좀 사용하지 마시고 수확 7일 전 이런 약들을 좀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약들을. 제가 참 다른 영상 채널 많이 보는데요. 최근에 보면 또 그런 이게 수학 안전기준과 관계해서 제가 좀 불안한 그런 영상들도 좀 몇 가지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 안전기준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 9월 24일 날 마지막 방제할 때 제가 그 진딧물약을 진딧물이 안 보여도 왜 유관상 한두 마리 있는 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도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약을 마지막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계속 관찰을 해요.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봅니다. 혹시 진딧물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봐요. 하지만 제 밭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혹시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방제하시고 이게 수확 7일 전이잖아요. 그만 곱하기 2 해가지고 한 14일 있다가 조금 더 여유있게 그래서 수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은 수확 11월 21일 날 이제 수확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수확 7일 전 좀 짧은 걸로 방제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작물에는 수확 3일도 있고 그런데요. 그 배추는 수확 7일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포하시고 그래도 14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 기준이 기간이 남은 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학 안전 기준은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실험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또 보면요. 제가 좀 불안한 영상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 약은 수확 전까지 사용해도 됩니다 하고 땡땡황 땡땡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황 제품들. 물론 이제 황을 살포해놓으면 진딧물도 덜 생깁니다. 당연히 왜? 독성이 있으니까 덜 생기겠죠.
병도 덜 생기고, 왜 보호살균제니까 황성분이, 예, 그 보호 효과가 강한 게 황입니다. 우리 그 유기유황계, 즉 유기유황계로 그 유기유황계 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참 오래됐습니다. 이 다이세넴입니다. 다이세넴, 이게 망쿠즙 수화제, 이게 유기황계거든요. 이것은 농약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수학 안전 기준이 당연히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놨겠죠. 이 황제품이면서 이게 살포하고 나면요, 당연히 황이니까요 부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배추에 이런 황제품을 사용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부옇게 묻고 이게 잔류가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수학 안전 기준도 보면요, 이게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과수고 이런 데 보면요 아주 오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수에 많은데 뭐 참깨나 땅콩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보면요, 이렇게 수학 보면 그 사과 같은 경우는 수학 30일, 그 포도도 수학 30일 전, 그리고 이제 땅 속에 있는 뭐 양파는 수학 7일입니다. 그리고 그 참깨 수학 7일, 참깨는 14일입니까? 수학 7일. 참깨는 꼬투리 안에 그 참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안 묻습니다. 우리가 먹는 참깨에는. 그러니까 그런 건 수학 7일이고요. 그리고 감 같은 경우는 수학 45일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유황계, 이런 황제품들은 대체로 보호살균제면서 수학 안전 기준이 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살포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이게 수학 전 안전 기준이 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 수학 안전 기준, 즉 농약 관리법과 관계가 없으니까 수학 안전 기준이 없어요. 수학 안전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은 친환경 자재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수학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즉 단속이 안 걸리거든요. 단속 기준이 없습니다. 단속 기준이 없다 보니까 수학 전일까지 살포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그 광고성 멘트를 한 번씩 봐요. 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야, 황제품을 수학 전날까지 사용해서 방제를 하라고? 이 생각하면 저도 아찔아찔해요. 그걸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친환경, 그것을 또 친환경이라고 또 자식들까지 구입해서 이걸 먹으라고 권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이런 수학 안전 기준이 있는 이런 약을 저는 되도록이면 권하는데요. 또 이제 물론 제가 또 농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 영상에 좋아요보다는 싫어요가 많습니다. 농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싫어요가 한 10명쯤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신에 이렇게 수학 14일 이상 되는 거, 뭐 모벤토라든지 스트레트라든지 잘 듣지만은 이런 것은 이제는 빼자. 이제는 되도록 수학 7일 전 이내에 이런 약들을 살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진딧물은요 안쪽까지 확산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배추를 딱 해가지고 가져가면요, 외관상은 좋은데 이제 김장하려고 쫙 잘라보면 이건 뭐가 이래? 완전 대참사잖아. 대참사.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진딧물을 깎이는 거 그냥은 안 씻습니다. 씻으려면요 김장 절여가지고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씻으면 씻겨집니다. 왜? 진딧물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잘 안 씻겨져요. 김장 절여가지고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씻으면 씻어집니다. 하지만 또 그걸 먹기에는 조금 좀 애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진딧물은 그 고추 같은 경우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매개체거든요. 물론 모든 진딧물이 바이러스 보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런 또 그 왠지 좀 찝찝한 그런 구석은 있다. 뭐 먹어도 특별하게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딧물이 가해 안 했는 그런 깨끗한 배추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약을 살포했으면 수학 7일 전 것도 살포했지만은 그래도 14일 배로 좀 기간을 뒀지만 그래도 찝찝하다. 그러면 수학 일정을 다음 한 3-4일 더 늦추세요. 늦추면 요즘은 이슬도 많이 오고 좀 있으면 이제 스리도 맞고 이래가지고 안개도 끼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가수분해가 되잖아요. 가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기준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슬 안 올 때하고 또 다르게 이게 분해가 많이 되거든요. 물이 젖어 있으면 아무래도 가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딧물만큼은 보인다. 그러면 살포를 하셔가지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좀 찝찝하다. 그러면 수학 일정을 조금 늦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충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배추 영상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황제품은 배추에 제가 살포를 잘 안 합니다. 왜? 부옇게 묻어 있는 거 과연 저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저는 황제품은 그동안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뭐 땡땡 황을 살포하면 좋다는데 살포하면 될까요? 아니면 땡땡 싹을 살포하고 싶은데 살포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을 또 그런 것도 선호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께 그거는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 황제품 사용 안 합니다. 참고로 배추에는 되도록이면 전착제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 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 농약 친지가 24일날 살포해서 이제는 14일, 13일 됐나요? 15일 됐네요. 15일, 31일까지니까 오늘은 15일째입니다. 예, 15일째. 아직도 저는 수확하려면 14일이 더 남았습니다. 14일이.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이제 입동이면서 첫 서리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살짝 덮어놨는데도 추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생강이 살짝 추위에 감응은 했습니다. 호박은 바짝 말랐고요. 제가 아직 뽑지 않았는데 홍초 칸나죠. 칸나도 이 뿌리가 삶은 듯이 말랐습니다. 야, 이제 진짜 오늘은 그래도 제대로 추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얼었던 것들이 언제 그랬냐고 멀쩡합니다. 배추는 영하 4도까지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멀쩡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